반갑습니다. 셀프 프로 스튜디오입니다. 축구토토 4회차. 온 영상은 오즈메이커들이 처음 제시한 초기 배당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작했습니다. 초기 배당은 업체의 첫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생물과 같아서 현지 이슈나 구매 성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분석의 뼈대를 잡으시고 구매 마감 시간까지의 배당 흐름을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과 마지막 흐름까지 잘 조합하셔서 이번 4회차 꼭 적중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합니다. 세리에 A 21라운드 우디네세와 인터밀란의 맞대결입니다. 리그 1위 인터밀란 그리고 리그 10위 우디네세. 순위만 보면 하늘과 땅 차이고 배당도 인터밀란 승리에 1.4배가 책정됐습니다. 이거 소위 말하는 공짜 배당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1.4 배당 뒤에 숨겨진 오즈메이커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와 패턴,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까지 낱낱이 분석해서 왜 이 경기가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밀란의 원정 성적부터 팩트체크하겠습니다. 기록지를 겉으로만 훑어보면 인터밀란 원정 성적 나쁘지 않습니다. 1위 팀답게 승점 잘 쌓고 있죠? 그런데 이걸 핸디캡 관점에서 그리고 상대팀의 수준을 놓고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이 경기의 핸디캡 기준점 마이너스 1.25입니다. 즉 인터밀란이 원정에서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배터들이 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인텔의 원정 9경기를 복귀해봅시다. 이 9경기 중에서 2골 차 이상 시원하게 승리한 경기가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단 3번뿐입니다. 이 수치도 충격적인데 더 심각한 건 그 3번의 상대 팀들입니다. 칼리아리, 파르마, 피사. 세리에 A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팀들은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약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터밀란이 원정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는 건 상대가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된 최약체일 때뿐이라는 겁니다. 반면 오늘 만나는 우디네세, 리그 10위입니다. 수비 조직력이 강등권 팀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중위권 팀을 상대로 인테르가 원정에서 마행승을 거둔 데이터는 올 시즌엔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인테르의 이름값만 믿고 마이너스 1.25라는 높은 핸디캡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건 두 팀의 맞대결 상성입니다. 축구에서 상성이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팀, 특정 구장에 대한 기억이 몸에 남아있거든요. 최근 5년 동안의 데이터를 제가 싹 다 긁어봤습니다. 인터밀란이 우디네세의 홈구장 스타디오 프리올리 원정을 와서 핸디캡 승리를 거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5년이면 강상이 반은 변하는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인테르는 우디네세 원정만 오면 고전했다는 겁니다. 3골차 신승, 아니면 무승부, 심지어 패배까지 늘 똥줄 타는 경기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기억하십니까? 인터밀란의 홈 산시로에서 열렸습니다. 누구나 인테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우디네세의 20일 승리였습니다. 이 결과가 오늘 경기에서 갖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디네세 선수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쟤네 안방에서도 이겨봤다. 인테르 별거 없다. 라는 자신감이 꽉 차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밀란 선수들은 쟤네 까다로운데 라는 부담감을 안고 원정길에 오르는 겁니다. 심리적인 출발선이 이미 다릅니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 인터밀란의 최근 흐름과 컨디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터밀란은 정상이 아닙니다. 시즌 중 가장 위험한 고비, 소위 말하는 보릿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결과들을 한번 짚어보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했습니다. 슈퍼컵에서는 볼로냐에게 덜미를 잡혀 트로피를 놓쳤습니다. 헌팅과의 연전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체력은 바닥났으며 팀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수비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나폴리전에서도 2골을 내줬고 최근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드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디네세 같은 늪 축구를 구사하는 팀을 원정에서 만난다? 체력적으로 지친 인테르 선수들이 우디네세의 피지컬, 좋은 수비진을 뚫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건 인테르 쪽입니다. 최근 부진을 씻고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초반부터 라인을 올리고 닭공 모드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디네세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맞불을 놓을 이유가 없죠. 우디네세는 특유의 두 줄 수비로 잠그면서 인테르의 뒷공간을 노리는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을 준비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승부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무승부 확률도 꽤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석에서 무승부를
과감하게 배제하려고 합니다.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무승부는 패배나 다름없습니다. 1위 수성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골을 넣으려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첫째, 인테르가 두들기다 지쳐서 우디네세의 역습 한 방에 먹히고 패배하는 그림. 둘째, 인테르가 똥줄 타는 경기 끝에 꾸역꾸역 한 골을 넣고 잠가서 1점차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 서로 비기려고 하는 경기가 아니라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치고받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테르의 절박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아니면 신승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1.4라는 배당이 혹해서 인테르 승을 단통으로 가져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오늘 이 경기 무승부를 지우고 승과 패 투픽 추천합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첼시와 브렌트포드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데이터 쪼가리만 보고 베팅했다가는 오즈메이커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베터들은 오늘 브렌트포드 쪽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제가 왜서 남들과 정반대로 욕먹을 각오하고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는지 지금부터 소름 돋는 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접하는 데이터들을 봅시다. 이건 오즈메이커들이 자, 이거 보고 브렌트포드 찍어라 하고 던져준 미끼입니다. 첫째, 맞대결 전적입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 첼시가 핸디캡 승리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6번 모두 핸디캡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포드만 만나면 작아졌던 첼시, 소위 말하는 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최근 흐름입니다. 이건 더 심각하죠. 첼시는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 승리가 없습니다. 경기력은 바닥이고 팬들의 민심은 흉흉합니다. 반면 브렌트포드는 4승 1무, 패배가 없습니다.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봐도 브렌트포드 사이드입니다. 흐름이 완전히 상반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뻔한 경기에 첼시 정배당을 줬을까? 자, 여기서 오즈메이커들의 결정적인 트릭이 등장합니다. 바로 핸디캡의 변화입니다. 이 경기 초기 핸디캡이 마이너스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마이너스 0.7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첼시 승무패 배당도 살짝 올라가면서 첼시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첼시 상태가 너무 메롱이니까 핸디캡을 내려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구나. 첼시 승리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척하면서 첼시 쪽으로 베팅을 유도하는구나. 외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첼시로 꼬시는 거네. 난 안 속아. 기세 좋은 브렌트포드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역배나 플랜 쪽으로 몰립니다. 이게 바로 오즈메이커들이 노리는 이중 함정입니다.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대입해봅시다. 첼시는 개판이고 브렌트포드는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핸디캡을 내렸다. 이건 정상적인 조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세 좋은 원정팀 브렌트포드로 몰아가기 위한 조작입니다. 야, 첼시 진짜 안 좋나 봐. 핸디까지 깎아주네? 근데 브렌트포드가 날아다니잖아. 이거 브렌트포드 플랜은 공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판을 짠 겁니다. 우리는 변동된 핸디캡이 아니라 초기 핸디캡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즈메이커들이 바보입니까? 최근 첼시가 3무 2패로 박살나고 있고 브렌트포드가 4승 1무로 미쳐 날뛰는데 아무 생각 없이 홈팀이라는 이유만으로 첼시에게 1.0이라는 이겨야 본전이고 두 골 차로 이겨야 먹는 높은 핸디캡을 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초기에 1.0을 잡았다는 건 오즈메이커들이 보기에 이 경기는 첼시가 무조건 잡는 경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브렌트포드 같은 도깨비 팀을 상대로 이런 핸디캡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의 핸디캡 하락은 개미들을 브렌트포드 쪽으로 안전하게 태우기 위한 연막 작전일 본질은 첼시의 체급 차이에 의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지난 경기 풀럼전 패배가 이번 경기를 위한 거대한 밑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첼시가 직전 경기에서 이겼거나 경기력이 좋았다면 오늘 브렌트포드전 배당은 똥배당이 됐을 것이고 핸디캡은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첼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풀럼에게 맥없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중들에게 첼시는 끝났다. 이번 시즌은 답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경기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모든 사람이 첼시를 욕하고 등을 돌린 바로 그 타이밍. 배당판이 브렌트포드 쪽으로 기울고 핸디캡이 널뛰게 하는 바로 지금. 첼시 선수들은 도끼가 바짝 올라 있습니다. 홈에서 자신들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그동안의 부진을 한 방에 씻어내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첼시의 맞대결, 열세와 최근 부진, 브렌트포드의 상승세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핸디캡 하락은 첼시로 유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첼시는 안 된다는 확신을 주어 브렌트포드로 몰아가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다. 애초에 1.0을 줬다는 것 자체가 첼시의 승리를 예상한 값이다. 지난 풀럼전 패배는 오늘 대승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저의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들 브렌트포드의 꿀배당을 보며 침을 흘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와 풀럼의 경기입니다. 여러분, 배팅을 하다 보면 가끔 머릿속에 물음표가 수십 개씩 뜨는 경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경기죠. 눈에 보이는 순위와 데이터는 A를 가리키는데 배당판이라는 거울은 정반대인 B를 비추고 있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이 경기가 딱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정배야? 라는 의문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부터 배당판 뒤에 숨겨진 오즈메이커들의 교묘한 자본 균형 맞추기 전략을 해부하고 왜 이 경기의 결말이 무승부라는 외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표면적인 데이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즈메이커들이 개미들에게 던져준 1차원적인 정보들이죠. 순위표를 봅시다. 홈팀 미즈 유나이티드 현재 리그 16위입니다. 강등권 바로 위에서 허덕이고 있죠. 승점은 22점. 홈 성적도 4승 4무 2패로 그리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원정팀 풀럼은 어떻습니까? 리그 9위, 승점 31점입니다. 중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탄탄한 팀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리즈는 최근 5경기 흐름이 들쑥날쑥합니다. 직전 뉴캐슬전에서는 34 난타전 끝에 패배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죠. 하지만 풀럼은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직전 라운드에서 무려 첼시를 21로 잡아냈습니다. 그전에는 리버풀과도 대등하게 싸우며 비겼고요. 저희 강팀 킬러, 도깨비 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간단해 보입니다. 순위도 높고 최근에 첼시도 잡은 풀럼이 16위 리즈 원정 가서 못 이길 게 뭐 있어? 풀럼 승, 못해도 무승부지. 이게 바로 대중의 보편적인 심리이자 이 경기에 깔린 1차원적인 함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당판의 이상징후를 포착해야 합니다. 바로 핸디캡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6위 팀이 9위 팀을 만났습니다. 최근 기세도 9위 팀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더라도 핸디캡은 제로 핸디캡, 즉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게 적정가입니다. 누가 봐도 그게 공정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배당판은 어떻게 열렸습니까? 오즈메이커들은 미즈에게 마이너스 0.25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리즈가 이겨야만 배당금을 온전히 챙겨갈 수 있고 비기면 절반을 잃는 구조입니다. 즉, 오즈메이커들은 16위 꼴찌 후보 리즈를 이 경기에 정배당으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데이터와 배당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베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즈 미쳤나? 풀럼이 첼시도 잡았는데 리즈 따위한테 정배를 줘? 땡큐 풀럼 플랜. 꿀이다. 그리고 불나방처럼 풀럼 사이드로 돈이 몰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즈메이커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그들이 미쳐서 리즈에게 정배를 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전과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0.25 핸디캡을 자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라고 해석합니다. 만약 이 경기에 적정 핸디캡인 제로 핸디캡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자본은 99% 풀럼 쪽으로 쏠립니다. 첼시를 잡은 임팩트가 워낙 크니까요. 이렇게 한쪽으로 돈이 쏠리면 오즈메이커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풀럼이 이기면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리즈의 손을 들어줍니다. 마이너스 0.25 핸디캡 줄게. 리즈가 정배야, 왜냐고? 우린 너네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거든.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소위 스마트 머니를 추종하는 베터들은 멈칫합니다. 16위한테 정배를 줬다고? 이거 리즈가 이길 각인가? 홈 리즈는 다른가? 이렇게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풀럼으로 쏠릴 자본의 일부를 억지로 리즈 쪽으로 유입시키는 겁니다. 즉, 이 핸디캡은 리즈가 진짜로 강해서가 아니라 안쪽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리즈 쪽에 얹어놓은 가짜 무게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내 쪽으로 들어가서 진짜 리즈가 이길 수 있을까요? 혹은 풀럼이 압도할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리즈의 최근 전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뜯어봅시다. 뉴캐슬에게 졌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10일 무승부, 리버풀과 0-0 무승. 이게 핵심입니다. 리즈는 홈에서만큼은 혹은 강팀을 상대로만큼은 지지 않는 좀비 같은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늪축구의 진수죠. 풀럼,
물론 첼시를 잡았죠. 기세 좋습니다. 하지만 원정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풀럼은 전형적으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팀입니다. 게다가 첼시전 승리로 인해 선수들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타이밍입니다. 이런 날이 가장 위험합니다. 리즈는 홈에서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고 풀럼은 리즈의 거친 압박과 홈 터세에 고전하며 허심 공방을 벌일 공산이 큽니다. 오즈메이커들이 리즈에게 정배를 준 건 리즈가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리즈가 홈에서 쉽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방어적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풀럼의 압도적 우위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중을 현혹하는 표면적 데이터다. 둘째, 16위 리즈에게 준 0.25 핸디캡은 풀럼으로 쏠리는 자본을 분산시키기 위한 오즈메이커의 자본 균형 전략이다. 셋째, 리즈는 홈에서 맨유, 리버풀과 비길 만큼 무승부 제조 능력이 탁월하다. 풀럼의 원정 화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90분 내내 이어질 겁니다. 리즈가 이기기엔 결정력이 부족하고 풀럼이 이기기엔 오즈메이커들의 배당 설계가 너무나도 리즈 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한 팀이 승점 1점씩 사이좋게 나눠갖고 베팅업체는 수수료를 챙기며 웃고 승패에 건 개미들만 우는 그림. 우승부를 예상해봅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썬더랜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맞대결입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과 오즈메이커들이 깔아놓은 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흥미롭고도 위험한 경기입니다. 왜 제가 이 경기를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왜 무승부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기본 데이터부터 분석해봅시다. 홈팀 썬더랜드의 안방 기록을 보십시오. 올 시즌 홈에서 10경기 치르는 동안 5승 5무 0패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홈에서만큼은 맨시티나 리버풀이 와도 쉽게 승점을 내주지 않는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봐도 맨시티와 0-0 무승부, 토트넘과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끈적할 경기력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어떻습니까?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2무 3패, 직전 뉴캐슬전 패배를 포함해 흐름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득점력은 빈곤하고 수비 조직력은 흔들립니다. 맞대결 전적, 최근 흐름, 그리고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승리의 여신은 명백하게 썬더랜드를 향해 웃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홈팀 썬더랜드가 유리한 매치업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핸디캡은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까요? 홈 무패를 달리는 썬더랜드가 최근 승리가 없는 팰리스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당연히 썬더랜드에게 마이너스 0.25 혹은 마이너스 0.55 정도의 핸디캡을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 가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당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베팅업체가 제로 핸디캡, 즉 동배당 핸디캡으로 통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에서는 초기에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마이너스 0.25를 주는, 즉 팰리스를 정배당으로 보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홈 깡패 썬더랜드를 상대로 최근 바닥을 기는 팰리스가 정배라니요. 이 제로 핸디캡에는 오즈메이커들의 강력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썬더랜드가 압살할 것 같지? 근데 우린 그렇게 안 봐. 썬더랜드가 이기기 쉽지 않을걸? 이런 무언의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썬더랜드 승리가 확실하다면 오즈메이커들이 미쳤다고 제로 핸디캡을 줘서 베터들에게 적중 특례라는 안전장치를 선물하겠습니까? 이 경기의 가장 수상한 점은 바로 유로 해외 배당의 흐름입니다. 초기 배당이 오픈되었을 때를 복귀해봅시다. 베트 충료고 기준으로 썬더랜드 승 3.25, 팰리스 승 2.30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즈메이커들은 초기에 팰리스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우리가 모르는 팰리스의 호재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썬더랜드 승 배당은 3.25에서 2.63으로 폭락했고 팰리스 승 배당은 2.30에서 2.75로 치솟았습니다. 배당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원정 정배에서 홈 정배로 말이죠. 대중들은 이걸 보고 그럼 그렇지, 역시 썬더랜드가 정배지 라고 생각하며 썬더랜드 쪽으로 탑승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급격한 배당 변동이 시장 가격의 조정이 아니라 혼란을 주기 위한 연막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팰리스를 정배로 잡았던 그 초기 설계,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값을 내놓진 않았을 겁니다. 썬더랜드가 홈에서 강하긴 하지만 팰리스를 압도할 만한 결정력은 없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죠. 다시 핸디캡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의 제로 핸디캡이 시사하는 바를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썬더랜드 사이드를 보는 사람들에게 제로 핸디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홈 무패 썬더랜드인데
비겨도 본전이라고? 이건 공짜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반대로 팰리스 사이드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정배였던 팀인데 제로 핸디면 해볼만 하지. 양쪽 모두에게 들어와 안전해 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안전해 보이는 구간을 줬다는 건 결론적으로 어느 한쪽도 이기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썬덜랜드는 홈 무패 기록을 지키기 위해 지지 않는 운영을 할 것이고 팰리스는 연패를 끊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승점 1점이라도 챙기려는 실리 축구를 구사할 겁니다. 양팀의 이해관계가 승리보다는 패배 회피에 맞춰져 있는 경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기록은 썬덜랜드의 우위를 가리키지만 핸디캡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0에 머물러 있다. 둘째, 폼이 떨어진 팰리스에게 초기에 정배를 줬던 오즈메이커들의 시각은 썬덜랜드의 결정력 부재를 꿰뚫어 본 것이다. 셋째, 배당이 썬덜랜드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음에도 핸디캡이 마이너스 0.25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 썬덜랜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승패가 갈리지 않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토트넘 호스퍼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런던 더비입니다. 보통 런던 더비라고 하면 치열한 상위권 경쟁이나 자존심 대결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이 두 팀의 상황을 보십시오. 홈팀 토트넘 14위, 원정팀 웨스트햄 18위.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서로 살기 위해 멱살을 잡아야 하는 생존 경쟁 혹은 단두대 매치에 가깝습니다. 이 경기에 숨겨진 배당의 트릭과 일정의 변수,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지워버려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 팀의 기초 체력, 즉 최근 흐름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의 폼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최근 5경기, 그리고 웨스트햄의 최근 5경기, 기록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놀랍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본머스에게 2대3으로 패하고 썬덜랜드와 비기는 등 이길 경기 못 이기고 비딜 경기 지는 전형적인 하락세 패턴입니다. 웨스트햄은 노팅엄, 울버햄튼에게 연달아 깨지며 장등권인 1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즉 지금 이 경기는 강팀 대 약팀의 대결이 아니라 아픈 팀 대 더 아픈 팀의 대결입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면 토트넘이 근소하게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 무조건 이긴다를 보장해 줄 만큼 압도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현재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토트넘이 홈이라고 해서 웨스트햄을 일방적으로 가둬놓고 패 수 있는 체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분석의 핵심, 핸디캡 분석입니다. 오즈메이커들의 속내를 읽어내는 단계죠. 제가 냉철하게 두 팀의 체급 차이와 홈 어드밴티지를 계산했을 때 이 경기의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0.75입니다. 토트넘이 한 골 차로 이기면 밥만 먹고 두 골 차로 이겨야 다 먹는 구조. 그런데 초기 배당이 떴을 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일부 베팅 업체들은 과감하게 마이너스 1.0을 제시했습니다. 토트넘이 무조건 이기고 두 골 차 승리도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0.75로 통일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상 복귀 선수들의 호재입니다. 언론에서는 누가 돌아온다, 누가 훈련에 복귀했다며 토트넘의 전력이 정상화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오즈메이커들은 이 뉴스를 재료 삼아 핸디캡을 높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유도탄이라고 봅니다. 자 봐라, 토트넘 주전대 돌아온다. 웨스트햄은 강등권이다. 1.0 정도는 쉽게 하지 않겠냐? 라고 개미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상에서 막 돌아온 선수들이 100% 컨디션일까요? 조직력이 바로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복귀전에서 몸살이다가 경기 템포 잡아먹는 경우 허다합니다. 초기에 1.0을 줬던 업체들이 슬그머니 0.75로 내린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일정은 무리였어. 토트넘이 압살하긴 힘들어. 라고 시인하는 꼴입니다. 토트넘이 풀 전력으로 나서더라도 지금 웨스트햄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적정가는 0.75가 맞습니다. 초기 고평가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족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경기 일정입니다. 이 경기 직후 다음 주 주중에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리그 14위도 문제지만 클럽의 명운과 막대한 수익이 걸린 챔피언스리그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선수들도 사람입니다. 눈앞의 웨스트햄전도 중요하지만 머릿속 한편에는 도르트문트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상을 피하려 할 것이고 감독 역시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하려 들 겁니다. 스쿼드가 아직 불완전한 상황에서 로테이션이나 조기 교체
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잃을 게 없습니다. 이 경기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미묘한 심리적 차이가 그라운드 위에서는 활동량의 차이로, 경합 상황에서의 투지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두 팀의 상황을 요약하면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강등권 팀에게 비기거나 지면 팬들의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웨스트햄 역시 승점 1점으로는 강등권 탈출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서로 비교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기는 중반 이후 승부의 균형이 깨지면 걷잡을 수 없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뒤지고 있는 팀이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다가 추가골을 먹히거나 하는 양상으로 흐릅니다. 지루한 공방전 끝에 사이좋게 비기는 그림, 두 팀 감독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금, 그런 타협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에서 과감하게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승패는 확실하게 갈릴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두 팀의 최근 흐름은 도찐 개찐이다. 토트넘의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 둘째, 마이너스 1.0. 핸디캡은 복귀 이슈를 이용한 낚시였으며 적정가는 마이너스 0.75다. 즉, 토트넘의 고전이 예상된다. 셋째, 토트넘은 다음 주 도르트문트전을 대비해야 한다.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하므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확률이 높다. 세리에 A 21라운드 나폴리와 사수올로의 경기입니다. 배당판을 딱 열어보면 나폴리 승리 배당이 1.3에서 1.4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폴리가 이기는 경기, 소위 말하는 축으로 삼기 딱 좋은 경기로 보입니다. 게다가 상대 전적을 보면 나폴리는 사수올로의 천적 그 자체입니다. 나폴리가 홈에서 사수올로 잡는 건 과학 아니냐? 아마 대다수의 베터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폴리 승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탑승하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절대 마음 편하게 단통승을 받고 잘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당과 핸디캡 사이에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천적 관계를 무시하고 나폴리의 불안 요소를 지적하는지, 그리고 왜 이 경기에서 과감하게 승패 투픽으로 보험을 쳐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서늘한 논리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이터에 얼마나 쉽게 속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십시오. 나폴리가 사수올로를 상대로 최근 6전 전승입니다. 스코어도 6대1, 4대0, 2대0. 말 그대로 학살 수준이었습니다. 사수올로만 만나면 펄펄 날았던 나폴리이기에 오늘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폼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나폴리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강팀 인테르는 그렇다 쳐도 약체인 베로나, 파르마와 비겼습니다. 이길 경기를 못 이기고 있다는 건 팀의 공격 작업에 심각한 동맥경화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사수올로 역시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차피 둘 다 못하면 상성 좋은 나폴리가 이기겠지 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배당과 핸디캡의 불일치를 파헤쳐 봅시다. 나폴리의 현재 해외 배당은 1.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홈팀에게 1.4 배당이 주어지면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체급 차이와 상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핸디캡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초기 1.25에서 시작했던 핸디캡이 현재는 1.0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배당은 1.5급의 가치를 가리키는데 핸디캡은 1.0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각에서는 나폴리가 한 골 차로는 이길 테니까 핸디캡 내려서 나폴리 마헨으로 꼬시는 거네 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유도탄 이론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핸디캡 하락은 유도가 아니라 오드메이커들이 나폴리의 승리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야, 배당은 어쩔 수 없이 1.4 주는데 솔직히 나폴리 경기력 보니까 2골 차는커녕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핸디캡 낮춰서 리스크 줄이자. 이게 그들의 속내인 겁니다. 일품건까지 내렸다는 건 나폴리가 비기거나 질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나폴리는 3연속 무승부를 끊기 위해 초반부터 사수올로를 몰아붙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파르마, 베로나전에서 보여준 답답한 결정력이라면 사수올로의 밀집 수비를 뚫는데 상당한 고전이 예상됩니다. 핸디캡이 1.0으로 내려갔다는 건 오즈메이커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스코어가 1골 차 승부라는 뜻입니다. 나폴리가 이기더라도 1대0, 2대1 같은 꾸역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핸디캡 승부는
무승부가 되어버리죠. 배터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패배입니다. 최근 승리의 굶주린 사소 올로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고 무너지는 그림. 핸디캡의 급격한 하락은 바로 이 이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걸 숫자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저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배제합니다. 나폴리에게 1.0 핸디캡을 줬다는 건 승부가 갈릴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지루한 공방 끝에 비길 경기라면 배당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나폴리가 뚫어내고 신승을 거두느냐, 아니면 무리하다가 뒷공간 털리고 자멸하느냐, 이 양극단의 시나리오가 지배하는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이기면 간신히 이길 것이고 못 이기면 비기는 게 아니라 아예 져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폴리의 압도적 상승은 과거의 영광일 뿐 최근 3연무의 경기력은 심각하다. 둘째, 1.4배당과 1.0 핸디캡의 괴리는 나폴리의 부진을 암시한다. 셋째, 핸디캡 하락은 유도책이 아니라 나폴리의 실제 전력에 대한 오즈메이커의 비관적 전망이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승과 패, 투픽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 아스널의 경기입니다. 리그 1위와 17위의 대결.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아스널의 압도적인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배당판도 아스널 승리에 1.45에서 1.55 사이를 가리키며 이건 공짜다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팅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림이 그려질 때입니다. 오늘 이 경기는 오즈메이커들이 설계한 아주 정교한 착시 현상이 숨어있는 매치업입니다. 단순히 1위가 17위를 이긴다는 1차원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왜 아스널의 대승이 힘들어 보이는지, 그리고 왜 이 경기에서 짙은 무승부의 향기가 나는지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논리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상대 전적의 진실입니다. 기록을 단순하게 보면 아스널이 노팅엄을 상대로 4승 1무 1패,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록을 핸디캡이라는 필터를 끼고 다시 봐야 합니다. 아스널이 거둔 4번의 승리 중 우리가 원하는 핸디캡 승리는 딱 2번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2번의 마흔승이 모두 아스널의 안방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경기가 열리는 노팅엄의 홈 시티그라운드에서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노팅엄이 승격한 이후 아스널은 이곳 원정에서 단 한 번도 핸디캡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기더라도 1점차 신승, 아니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즉, 노팅엄 원정은 아스널에게 있어 승점 자판기가 아니라 늘 고전했던 진흙탕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석할 포인트는 홈팀 노팅엄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현재 순위 17위, 강등권 바로 윗선입니다. 수치만 보면 형편없는 팀처럼 보이죠? 하지만 노팅엄의 스쿼드를 뜯어보면 17위에 있을 팀이 절대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력 평가에서는 리그 중상위권 수준으로 분류되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추락했느냐? 바로 얇은 선수층으로 유로파리그까지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체력적인 과부하가 걸리면서 리그 성적을 갉아먹은 것이지 팀 자체의 클래스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점에 주목하십시오. 노팅엄 선수들은 우리는 강등들 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홈에서 1위 아스널을 상대로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깨비팀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 핸디캡 분석입니다. 여기서 오즈메이커들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이 경기의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0.75입니다. 아스널이 원정이고 노팅엄 원정에서 재미를 못 봤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널 승리 시 절반만 먹는 0.75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당판에는 마이너스 1.0이 깔렸습니다. 아스널이 한 골 차로 이기면 적중 틀레이고 2골 차로 이겨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노팅엄 원정에서 단 한 번도 마인승을 한 적 없는 아스널에게 오히려 핸디캡을 한 단계 높여서 줬다? 이건 명백한 유도 신호입니다. 야, 아스널이 1위잖아. 노팅엄은 17위고 게다가 아스널 지금 부상자도 없이 풀 전력이래. 2골 차? 충분하지 않아? 오즈메이커들은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판을 짠 겁니다. 배당의 진입 장벽을 살짝 높여놓고 아스널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1.0 핸디캡은 아스널에게도 엄청난 심리적 부담입니다. 선제골을 넣어도 무리해서 추가골을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경기 운영을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과 동기부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음 주 주중에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노팅엄은 유로파리그 원정을,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 인테르 원정을 떠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아스널의 상황입니다. 아스널은 챔스 조별리그 6전 전승으로 이미 조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16강 진출이 확정적이고 여유가 넘칩니다. 즉, 다음 주 인테르 원정을 위해 이번 노팅엄전에서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부상자도 없는 풀스쿼드라 베스트 3분을 가동할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완벽한 조건이 아스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린 강하다, 여유 있다는 자만심, 그리고 상대는 17이라는 방심. 반면 노팅엄은 생존이 걸린 절박함으로 무장했습니다. 축구에서 멘탈리티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의 승부를 만듭니다. 아스널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노팅엄의 템백과 홈 터세를 뚫고 다득점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스널은 노팅엄 홈에서 핸디캡 승리를 거둔 역사가 없다. 둘째, 적정가 0.75보다 높은 1.0을 제시한 건 아스널 쪽으로 자본을 몰아가려는 오즈메이커의 수작이다. 셋째, 노팅엄의 전력은 17위 수준이 아니며 아스널의 맹공을 버텨낼 힘이 있다. 따라서 저의 최종 결론은 아스널의 고전입니다. 아스널의 승리를 가져가야 하지만 무승부도 꼭 바쳐야 하는 경기로 예상합니다. 세리에 A 21라운드 칼리아리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최근 유벤투스의 기세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미친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직전 크레모네세전 5대0 대승, 그전 사수올로전 3대0 대승, 불과 2경기 만에 8골을 몰아치며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스코어를 본 대중들은 오늘 경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유벤투스 물 올랐다. 칼리아리 같은 하위권 팀은 그냥 박살내겠네. 아마 10중 8구는 이렇게 생각하며 유벤투스의 시원한 대승을 노리고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최근 기억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유벤투스가 홈에서 보여준 5대0 대승, 그리고 약체 사수올로를 상대로 보여준 3대0 승리의 잔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원정입니다. 데이터를 차갑게 식혀서 다시 봅시다. 유벤투스의 올 시즌 원정 성적 10경기 5승 2무 3패입니다. 승률 50%. 나쁘지 않죠? 이 원정 10경기 중에서 유벤투스가 2골 차 이상으로 상대를 제압한 경기가 몇 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단 2경기뿐입니다. 나머지 승리들은 전부 한 골 차의 힘겨운 승부였거나 무승부, 패배였습니다. 안방에서는 호랑이 같은 유벤투스가 원정만 떠나면 효율 위주의 실리 축구를 하거나 답답한 경기를 펼쳤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 8득점 폭발력만 믿고 덤비기엔 유벤투스의 원정 데이터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두 번째로 분석할 포인트는 핸디캡 설정의 의도입니다. 객관적인 체급 차이를 계산해 봅시다. 리그 3위 유벤투스와 16위 칼리아리. 하지만 유벤투스의 원정 득점력 빈곤을 감안하면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핸디캡은 마이너스 0.75입니다. 유벤투스가 이기면 절반 먹고 2골 차면 다 먹는 구조.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당판에는 마이너스 1.0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정이면 한 골 차로 이겨도 본전이네? 유벤투스 지금 화력이면 2골 차는 기본이고 못해도 본전은 하겠지. 이거 안전하다. 이게 바로 오즈메이커들이 노리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적정가보다 핸디캡을 한 단계 높여서 진입장벽을 높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최근 화력을 등에 업고 안전해 보이지? 들어와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벤투스의 대승이 정말 확실하다면 배당을 더 깎거나 아예 1.25를 줬겠죠. 1.0을 줬다는 건 오즈메이커들 데이터 시뮬레이션상 1골차 승부가 가장 유력한 결과값으로 나왔다는 방증입니다. 즉, 너희들에게 본전만 돌려주고 수수료만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세 번째, 상대 전적을 뜯어봅시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유벤투스가 칼리아리를 상대로 거둔 최근 승리들을 복기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최근 유벤투스가 이긴 4번의 맞대결, 스코어가 어땠을까요? 전부 한 골차 신승이었습니다. 2대1, 1대0. 압도적으로 찍어 누른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칼리아리는 전형적인 약팀의 생존 방식, 즉 홈에서 강팀을 만나면 작정하고 내려앉는 템백 수비를 구사합니다. 유벤투스는 이런 밀집 수비를 뚫는데 원정에서 항상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양상은 비슷할 겁니다. 칼리아리는 승점 1점을 목표로 우주 방어를 펼칠 것이고 유벤투스는 그걸 뚫느라 진땀을 뺄 겁니다. 마지막 변수는 동기부여입니다. 칼리아리는 현재 16위, 승점 19점입니다. 원등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홈에서만큼은 죽기 살기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0대3으로 대패했기에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을 정비하고 더 보수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다득점을 한다? 유벤투스의 최근 폼이 좋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벤투스는 올 시즌 원정 10경기 중 2골차 이상 승리가
단 2번뿐이다. 둘째, 적정가 0.75보다 높은 1.0 핸디캡은 최근 화력을 미끼로 대중을 유인하는 오지메이커의 설계다. 셋째, 유벤투스는 칼리아리 상대로 늘 한 골차의 빡빡한 승부를 해왔다. 따라서 저의 최종 결론은 유벤투스의 한 골차 신승입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리에 A 21라운드 파르마와 제노아의 맞대결입니다. 오늘 이 경기 배당판을 딱 열어보신 분들은 아마 10중 8구 고개를 갸웃하셨을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배당이 팽팽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네? 맞습니다. 현재 오즈메이커들이 내놓은 숫자는 그야말로 5대5,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팅의 세계에서 균형만큼 위험한 착시 현상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 배당판 뒤에 베터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거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논리적으로는 가장 타당한 제노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먼저 표면적인 데이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맞대결 전적입니다. 두 팀의 역사를 보면 서로 치고받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파르마 2승, 제노아 3승, 무승부 1번, 어느 한 팀이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슷한 수준의 팀들이 싸워왔다는 증거죠. 둘째, 최근 흐름입니다. 파르마는 직전 레체전 승리, 제노아는 칼리아리전 대승. 두 팀 모두 나쁘지 않은 기세입니다. 순위도 파르마 14위, 제노아 15위로 딱 붙어 있습니다. 셋째, 유로 해외 배당입니다. 현재 해외 배당 흐름을 보면 파르마 승리나 제노아 승리나 2.70, 2.80대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정배당인지 구분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붙어 있죠.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이 경기는 체급이 똑같은 팀끼리의 대결이구나. 승무패 어디로 튈지 모르는 로또 경기네. 바로 이 지점이 오즈메이커들이 심어놓은 첫 번째 착각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전력의 체급은 파르마가 제노아보다 명백히 한 단계 위입니다. 스쿼드의 질이나 경기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파르마가 우위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핸디캡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체급이 더 높은 파르마가, 그것도 자신들의 안방인 홈구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당연히 핸디캡 마이너스 0.5, 못해도 마이너스 0.25 핸디캡을 받아야 적정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당판에 찍힌 핸디캡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제로 핸디캡입니다. 진입장벽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파르마가 이기면 배당금 다 주고 비기면 원금을 돌려주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이건 마치 백화점 명품관에서 고가의 물건을 가판대 가격에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파르마가 홈인데 제로 핸디라고? 이거 파르마 승 아니면 최소 무승부 보험이네? 완전 꿀인데. 베터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파르마 쪽으로 돈을 쌓아들고 몰려갑니다. 진입장벽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즈메이커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홈팀 파르마에게, 그것도 전력이 더 강한 파르마에게 제로 핸디캡을 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파격적인 핸디캡 제시는 파르마 쪽으로 자본을 몰아가기 위한 유도탄입니다. 만약 파르마가 이길 경기라면 오즈메이커들은 절대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0.5나 0.75를 줘서 베터들이 파르마 승리에 베팅하는 걸 주저하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제로 핸디캡을 줬다는 건 역사적으로 파르마가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중들이 비교도 본전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파르마 승무 쪽에 배팅 포지션을 잡을 때 오즈메이커들은 반대편에서 웃고 있습니다. 이 공짜 점심처럼 보이는 핸디캡은 사실 개미지옥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제노아를 봅시다. 시장이 파르마의 가치를 억지로 띄워주는 동안 제노아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노아의 최근 폼을 주목하십시오. 직전 라운드 칼리아리전 3대0 대승, 그전에는 강호 AC밀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그리고 볼로냐 원정 무승부, 최근 3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AC밀란 원정에서 승점을 따낸 저력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수비 조직력이 단단해졌고 역습의 날카로움이 살아났습니다. 제노아 선수들은 지금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반면 파르마는 홈이라고는 하지만 기복이 심하고 시장의 기대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제로 핸디캡 경기에서 상승세를 탄 원정팀은 이를 게 없습니다. 홈팀 파르마가 무리하게 공격하다 뒷공간을 내주면 제노아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겉보기엔 배등해 보이지만 실제 체급은 파르마가 위다. 둘째, 홈팀 파르마에게 주어진 제로 핸디캡은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다. 셋째, 진입장벽이 없는 제로 핸디캡은 파르마 승무로 자본을 유인하려는 오즈메이커의 설계다. 결론은
시장이 유도하는 반대편, 기세가 오른 제노아 쪽에 승상이 있다. 제노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울버햄튼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매치업입니다. 먼저 대중들이 뉴캐슬을 맹신하는 첫 번째 근거, 상대 전적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기록만 보면 뉴캐슬이 압도적입니다. 최근 6번 싸워서 5승 1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울버햄튼에게 뉴캐슬은 그야말로 저승사자처럼 보입니다. 이 데이터 하나만 보고 아, 상성에서 끝났네 하고 뉴캐슬 찍으시는 분들, 이게 바로 함정의 입구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장소라는 필터로 다시 걸러봐야 합니다. 뉴캐슬이 압도했던 그 기록들, 대부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홈과 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가 열리는 울버햄튼의 홈구장 올리뉴 스타디움에서의 전적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1승 4무 1패, 완벽하게 대등합니다. 뉴캐슬이 여기서 마음껏 요리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울버햄튼은 홈에서만큼은 뉴캐슬을 상대로 끈적한 늑축구를 시전하며 무승부를 캐내거나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뉴캐슬이 천적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올리뉴에서는 징크스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로 분석할 포인트는 핸디캡의 적정성입니다. 냉정하게 체급을 따져봅시다. 리그 20위 꼴찌팀과 리그 6위 상위권 팀의 대결입니다. 뉴캐슬이 원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적정 핸디캡은 마이너스 0.5가 맞습니다. 이게 베터들이 느끼기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점이죠. 그런데 오늘 배당판은 마이너스 0.7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오즈메이커들은 핸디캡을 한 단계 올려서 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울버햄튼은 올 시즌 1승밖에 없는 식물팀이고 뉴캐슬은 파죽의 3연승 중이니까 최근 기세를 반영해서 뉴캐슬의 진입 장벽을 높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고도의 유인책으로 봅니다. 마이너스 0.75? 야, 뉴캐슬이 지금 화력이면 2점차 승리는 껌이지. 밥만 먹어도 좋으니까 일단 뉴캐슬 가자.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상승세라는 재료를 이용해 배터들의 눈을 가리고 더 위험한 구간으로 등을 떠미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됩니다. 바로 배당의 수위입니다. 아시아 베팅 시장의 기준점이라 불리는 마카오의 핸디캡 배당을 보면 뉴캐슬에게 0.95라는 꽤 높은 환급률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통상적으로 마카오보다 환급률이 더 높은 메이저 업체들의 뉴캐슬 배당 수위가 마카오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라면 환급률이 높은 업체들이 배당도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더 짜게 주고 있다. 이는 오즈메이커들이 뉴캐슬 승리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배당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조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백한 유도라고 생각합니다. 3연승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흔들면서 뉴캐슬 이겨! 들어와! 라고 손짓하지만 실제 배당 구조는 뉴캐슬이 부러지거나 비겨서 베팅업체가 돈을 쓸어 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매적인 변수, 울버햄튼의 경기력을 봅시다. 순위표만 보고 울버햄튼은 자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복기해 보십시오. 에버튼전 1대2 무승부, 웨스트햄전 3대0 대승, 맨유전 1대1 무승부. 남팀, 중위권팀 가리지 않고 끈끈하게 버티거나 오히려 때려잡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서서히, 아니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무기력하게 무너지던 그 팀이 아닙니다. 반면 뉴캐슬은 3연승 중이지만 연승이 길어질수록 선수들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방심하기 딱 좋은 타이밍에 하필이면 홈에서 끈적하기로 소문난 울버햄튼을 만난 겁니다. 살아나는 울버햄튼의 템백과 역습, 뉴캐슬이 과연 원정에서 마이너스 0.75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만큼 압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몰리뉴 원정에서 뉴캐슬의 압도적 우위는 없다. 배등하다. 둘째, 적정가 0.5보다 높은 0.75는 뉴캐슬의 연승을 미끼로 한 유인책이다. 셋째, 마카오와 메이저 업체의 수위 괴리는 뉴캐슬 승리 유도를 가리킨다. 넷째, 울버햄튼은 최근 메뉴와 비길 정도로 폼이 올라왔다. 이 경기는 뉴캐슬이 이기더라도 한 골차 신승일 확률이 높지만 그보다 더 높은 확률로 울버햄튼이 무승부를 캐거나 역배세 승리를 거두는 대이변의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과무 투픽 추천드립니다. 세리에 A 21라운드 볼로냐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얼핏 보면 아주 쉬워 보입니다. 홈팀 볼로냐는 리그 8위, 원정팀 피오렌티나는 강등권인 18위. 게다가 볼로냐는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탔고 피오렌티나는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는 팀입니다. 누가 봐도 볼로냐 승리 혹은 적어도 볼로냐가 지지는 않는 그림이 그려지죠. 오늘 배당판은
볼로냐라는 달콤한 사탕을 흔들며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지만 그 사탕 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대중들이 볼로냐를 신뢰하는 이유인 직전 경기 승리부터 해부해봅시다. 볼로냐는 지난 라운드 베로나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화력이 살아난 것 같죠?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볼로냐는 그 승리 전까지 6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긴 상대가 약체 베로나였고 그마저도 2골이나 허용했습니다. 이건 경기력이 살아난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겨우 이긴 진흙탕 승부였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붕괴 직전입니다. 반면 원정팀 피오렌티나를 봅시다. 현재 순위 18위, 처참합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순위표와 정반대입니다. 최근 리그 최상위권인 AC밀란과 1대1 무승부, 까다로운 라치오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 팀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싸우며 승점을 따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팀의 밸런스가 잡히고 있고 선수들의 투지가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오즈메이커들의 설계를 읽어낼 차례입니다. 이 경기 8위 볼로냐 홈인데 핸디캡이 마이너스 0.25가 주어졌습니다. 홈팀에게 너무나 후한 조건입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볼로냐 쪽으로 자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핸디캡을 0.5로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판은 어떻습니까? 핸디캡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오직 배당 수위만 계속 매리고 있습니다. 볼로냐 배당 조금 깎아줄게. 그래도 꿀이잖아. 어서 들어와. 이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호객 행위입니다. 핸디캡을 올리지 못한다는 건 오즈메이커들도 볼로냐의 완승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직전 승리는 약체 상대로 수비 불안을 노출한 빛 좋은 개살구였다. 둘째 간 팀들과 비기며 경기력이 확실하게 반등하고 있다. 셋째, 자본이 몰림에도 핸디캡을 올리지 않고 수위만 낮추는 건 볼로냐 패배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유도책이다. 따라서 저의 최종 결론은 피오렌티나의 승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에스턴 빌라와 에버튼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투표율을 보면 에스턴 빌라 승리에 무려 83%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빌라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공짜 경기처럼 보입니다. 여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라는 선택지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빌라가 시원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거나 중간은 없는 승패 투픽 승부입니다. 왜 그렇게 예상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들이 빌라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빌라의 홈 화력은 리그 최정상급입니다. 반면 에버튼은 원정에서 수비만 하다가 무너지는 팀이죠. 데이터만 보면 빌라의 압승이 정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빌라의 경기 스타일입니다. 에메리 감독의 빌라는 홈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추가골을 노립니다. 반대로 0대1로 지고 있으면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투입해 닭공을 펼칩니다. 즉 빌라의 축구에 적당히 비기는 경기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의 에버튼을 봅시다. 객관적 전력은 열세지만 그들이 노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90분 내내 두 줄 수비를 세우다가 딱 한 번 찾아오는 세트피스나 역습 한 방. 만약 경기 초반 에버튼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빌라는 눈이 뒤집혀져 전원 공격으로 올라올 것이고 디기 공간이 텅 빈 빌라를 상대로 에버튼이 추가골을 넣으며 대이변을 연출할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82%의 대중들이 간과하고 있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오즈메이커들은 무승부 배당을 매력적으로 깔아놓으며 혹시 빌라가 답답하게 비기지 않을까? 라고 유혹합니다. 이 경기는 골이 안 터지면 빌라의 파상 공세로 끝날 것이고 이변이 터진다면 에버튼의 카운터 펀치로 끝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홈 깡패 빌라가 에버튼의 템백을 부수고 완승을 거두는 시나리오 확률 80%. 둘째, 빌라가 공격에 심취하다가 한 방 얻어맞고 자멸하는 시나리오 확률 20%. 결론, 무승부는 없다. 따라서 저의 최종 픽은 에스턴 빌라 승을 주력으로 가져가되 보험으로 무승부가 아닌 에버튼 승을 바치는 승패 투픽을 추천합니다. 세리에 A 21라운드 토리노와 AS 로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배당판을 보시고 많은 분이 고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리그 5위 로마가 12위 토리노 원정을 떠나는데 핸디캡이 고작 0.25입니다. 로마가 이기면 먹는 거고 비기면 반만 잃는다고? 너무 싼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문제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데이터를 조금만 파보면 로마가 불리해 보이는 요소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을 들으시면 이 모든 것이 오즈메이커들이 설계한 자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대한 연극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대중들이 로마 승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소위 악재라고 불리는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시즌 맞대결 전적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토리노에게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달랐죠. 시즌 첫 맞대결에서 로마는 홈 안방을 내주고 토리노에게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주중컵 대회에서도 토리노가 원정에서 승리를 챙겼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시즌 로마는 토리노만 만나며 꼬인다, 상성이 뒤집혔다 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둘째, 일정의 압박입니다. 로마는 다음 주 주중에 유로파리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베터들은 본능적으로 유로파 앞둔 원정 경기는 로테이션 돌리겠지, 선수들이 몸살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시장에는 로마가 이번에도 토리노에게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즈메이커들이 원했던 밑밥입니다. 자, 이제 핸디캡을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만 놓고 보면 리그 5위 로마는 11위 토리노 원정에서 최소 마이너스 0.5 핸디캡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게 접전가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당판은 마이너스 0.25를 제시했습니다. 한 단계 낮춰준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로마는 다음 주 유로파도 있고 이번 시즌 토리노한테 2번이나 당했잖아. 그러니까 핸디캡 깎아줄게. 이 낮은 핸디캡은 로마가 약해서가 아니라 토리노 쪽으로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0.5를 줬다면 최근 흐름이 좋은 로마 쪽으로 돈이 쏠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핸디캡을 0.25로 낮추고 배당을 살짝 죽여놓으면 사람들은 이거 뭔가 찜찜한데? 토리노가 또 이변 일으키려나? 라고 의심하며 토리노의 역배나 풀핸 쪽으로 돈을 걸게 됩니다. 즉, 이 핸디캡은 오즈메이커들이 양쪽의 배팅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로마의 가치를 절하해서 보여준 블러핑에 불과합니다. 이제 경기 내적인 동기부여와 최근 폼을 뜯어봅시다. 로마가 이번 시즌 토리노에게 2번이나 당했다. 이건 로마 선수들에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동기부여입니다. 자존심 강한 로마 선수들이, 그것도 중하위권 토리노에게 한 시즌에 3번이나 잡힌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리그 경기가 아니라 자존심을 건 복수전입니다. 최근 흐름을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는 직전 레체전 승리, 유벤투스전 승리 등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궤도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반면 토리노는 어떻습니까? 최근 우디네세에게 패배, 강등권 칼리아리에게 패배하며 2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홈이라고는 하지만 경기력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주중 컵대회 승리? 그건 컵대회일 뿐입니다. 리그에서의 흐름은 로마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유로파 일정이 있다고 해서 2연패 중인 팀에게, 그것도 복수를 다짐하는 상대에게 대충 임할 로마가 아닙니다. 결국 이 경기의 승패는 시장 심리에서 갈립니다. 오즈메이커들은 0.25라는 애매한 핸디캡과 로마 위기설을 통해 토리노 쪽으로 충분한 자본이 흘러들어가길 기다렸습니다. 토리노가 홈이고 로마를 잡았던 기억이 있으니 개미들은 토리노의 플랜에 베팅하며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자본의 균형이 맞춰진 바로 그 순간 오즈메이커들은 더 이상 이변을 연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력대로, 순리대로 경기가 흘러가게 놔둡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근 폼이 좋고 도끼가 바짝 오른 AS 로마의 승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시즌 맞대결 열세와 유로파 일정은 로마의 핸디캡을 낮추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둘째, 0.25 제시는 토리노 쪽으로 배팅을 유도하여 자본의 균형을 맞추려는 오즈메이커의 고도로 계산된 수치다. 셋째, 로마는 유벤투스도 잡는 상승세인 반면 토리노는 약팀에게도 지는 하락세다. 로마에게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할 서력전이다. 따라서 저의 최종 결론은 AS 로마의 승리입니다. 세리에 A 21라운드 우승을 향해 질주하는 AC 밀란과 강등권 탈출을 위해 몸부림치는 US 레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리그 2위와 17위의 대결. 배당은 1.2대 초반으로 깔렸습니다. 누가 봐도 밀란이 몇 골 차로 이기느냐가 관건인 경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경기의 배당과 핸디캡 사이에 숨겨진 미묘한 모순을 포착했습니다. 오즈메이커들은 밀란의 압승을 예상하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레체의 거센 저항을 경고하는 이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AC 밀란의 동기부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합니다. 현재 리그 2위 선두 인테르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직전 코모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반면 원정팀 레체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최근 인테르, 파르마, 로마에게 연달아 패배하며 3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순위는 17위. 강등권 바로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죠. 득점력은 빈곤하고 수비는 강팀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밀란이 홈에서 레체를 학살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먼저 그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즈메이커들이 제시한 숫자를 정밀 타격해야 합니다. 현재 AC 밀란의 일반승 배당은 해외 기준으로 1.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홈팀에게 1.2 배당이 주어진다는 건 승리 확률이 80%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배당이라면 핸디캡은 1.75 혹은 2.0까지 주어지는 것이 수학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핸디캡 시장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업체가 미흡스 1.5를 주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당 가치에 비해 핸디캡이 한 단계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오즈메이커들은 밀란이 이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3골차 이상의 대승이나 2골차 승리를 장담하기엔 레체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핸디캡과 배당의 모순은 레체의 템백 수비와 절박함이 밀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3연패에 빠진 레체는 오늘 밀란 원정에서 승리가 아닌 승점 1점을 목표로 나올 겁니다. 극단적인 수비 전술, 일명 두 줄 수비를 세우고 밀란의 공격을 6탄 방어할 것입니다. 핸디캡이 낮게 잡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밀란이 주도권을 쥐고 두들기겠지만 레체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며 득점이 밀게 터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승리는 밀란이 가져갈 것입니다. 레체가 아무리 버틴다 한들 3연패 기간 보여준 수비 집중력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밀란은 지루와 레앙 같은 해결사들이 있고 코모전에서 보여준 화력이라면 레체의 템백을 뚫어낼 파괴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밀란은 결국 레체의 성문을 열어젖히고 승점 3점에 챙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밀란은 우승 경쟁 중이고 레체는 연패 중이다. 체급 차이는 명확하다. 둘째, 1.2 배당에 못 미치는 1.5 핸디캡은 레체의 끈질긴 저항과 밀란의 고전을 암시한다. 결론은 레체의 저항으로 인해 대승은 장담할 수 없으나 승리라는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의 최종 결론은 AC 밀란의 승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